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썩 재미가 없습니다. 작년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막상 취임식 이후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취임식 대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는 증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인데요. 왜 이렇게 미국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경제를 이끄는 3인방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가 좋으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높으면 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높으면 오르는 경향도 있죠. 지난 2020년 대선 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갔었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제로 금리를 유지한 상태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0.8%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이어받은 바이든은 경기를 잘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이 따라왔고 이로 인하여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가 나와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았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가 나와야 해. 이렇게 전문가들도 다들 전망을 했었었는데 반대로 미국 경제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서 경기를 부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1월 고용 보고서 결과를 볼까요? 이때는 아직 바이든 집권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0%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샴의 법칙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실업률은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 2만 6천 명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고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월의 고용자 수 수정치를 보면 5만 1,000명 정도 높게 조정되었습니다. 26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죠.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결국 고용은 예상보다 2만 5천 명 정도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이 좋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당 임금을 볼게요. 임금이 예상 수준보다 꽤 높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전년 대비로도 높고 전월 대비로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임금 상승을 볼게요. 원래 이전 수치가 3.9%였는데요. 이번에 4.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번 고용 보고서 발표 때 임금 상승률을 낮게 발표했고 그런데 막상 수정해보니 임금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고용 보고서 때에는 작년 2024년 1년 동안의 고용 수정치가 발표되었는데요. 점선으로 표기된 것이 기존에 발표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이고요. 이번에 실선으로 발표된 것은 수정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선이 낮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정부에서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고용을 발표했고 이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대략 60만 명 정도의 고용자 수를 과도하게 높게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지표가 좋다는 것을 과시하였고 실은 이런 것들은 과도한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다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을 다 혼자 하기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지원군을 몇 명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지원군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이분의 최근 발언을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의 돈풀기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과도하게 좋았고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높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풀다 보면 결국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야, 시장금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낮아야 기업이든 정부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무장관 입장에서 지금의 4%대 10년물 국채금리가 높다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부 Q&A 결과 우려할 만한 일은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습니다. 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국채를 잘 풀어서 경기 부양, 증시 부양을 시켜왔었는데요. 그런데 재무장관은 후보 시절 때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비난해 왔었습니다. 과도하게 바이든 정부에서 단기채를 발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려왔었죠. 아마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중장기채 발행을 늘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분기 국채 발행 예정 규모를 보니 예상보다는 살짝 적게 나왔고요. 작년 2분기 때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채, 중장기채 발행 계획 모두 감소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같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이 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려왔었는데 막상 재무장관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까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금리가 높네. 이거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은 이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 계획을 생각보다 낮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최초 차입 규모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매년 2분기 때 국채를 얼만큼 차입했냐. 그러니까 매년 2분기만 정리를 한 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2025년 2분기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은 1230억 달러로서 꽤 높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즉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는 꽤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러니까 베센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처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지금의 국채금리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채를 생각보다 적게 발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국채 발행을 적게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중에 돈을 많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경기 부양, 증시 부양 효과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약간 애매하게 흘러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부서입니다. 흔히 말하여 도지라고 하죠.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 부서를 통해서 많은 돈을 줄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정부 지출 때문이었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2월 달에 나온 기사만 볼게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미국 정부의 다양성 예산 삭감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 원인데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양성에 대한 예산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이를 실행에 옮겼고요. 이것을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루 평균 4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 평균 6조 원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출 감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러한 활동을 해야만 2026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지출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당장만을 봤을 때에는 증시 조정, 경제 성장률 조정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역시 머스크를 지원 사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머스크에게 국방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의 거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예산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라, 지출을 줄여라 이런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출이 너무 과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너무 심했다. 이것에 대해서 머스크, 베센트, 트럼프 모두 입을 모아서 함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한 달 유예시켰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한 달 정도 관세를 유예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수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때 발표했다고 합니다. 관세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유발될 수도 있다. 관세는 오히려 디플레다.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저의 생각을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